제목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가는 민주당. 물론 뭐 민주당 전체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이제 일부 의원들이 어떤 이 대응단 뭐 이런 걸 최근에 꾸렸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분이 갈 예정인데, 근데 이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여기서 독의 주체는 이 제목으로 보면 모르네요. 민주당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득인가 독인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죠. 보시죠. 여기 보면 6일과 7일 일정이 잡혀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요 후쿠시마 오염 방류 요 뭐 대응 TF가 꾸려졌는데 6일, 7일 일단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정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한일 의원연맹 의원 만남, 도쿄전력 본사 방문, 후쿠시마 시의원 만남, 뭐 발전소 등등등 주민 면담 등등등 이렇게 일정 잡았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미정이에요. 근데 요 일정을 잡고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거기 왜 갑니까? 이거예요. 괴담 유포 나서려 한다. 이게 친일행이지 뭐가 친일행입니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대통령실은 글쎄요. 정부 입장 일본에 잘 설명해 달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간다니까 뭐 당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 서로 주고받은 말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은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삭발시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가짜 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언론의 후속 보도는 계속 나와도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침묵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싸잡아 괴담이라 공격하는 데만 바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아나무인식 합동 작전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과 언론이 됐다고 할 때까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바랍니다. 자, 여야 대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요. 또 화면 왼쪽이죠.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죽창과 관심 떨어지니까 지금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목적은 국론 분열.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요. 여기 보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우려하는 사안 파악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괴담이 되나? 이렇게 또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 6일부터 8일까지 일정이 일단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아까 제목에 이게 득인가 독인가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독이 될 겁니다. 민주당에.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가서 첫째, 이란연맹 일본 의원들이나 도쿄전력을 가서 만난다고 면담이 된다고 칩시다. 예. 자,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방류하지 마십시오. 방류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과학적 근거로 이야기할 거라면 거기서 좋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가서 어민들 만났는데 우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야당도 철저히 반대합니다라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일본 어민들이나 이거 괜찮은데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주민들이 현장 조사를 뭘 하는 거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무슨 데이터를 갖고 조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대한민국 야당은 이러저러한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이벤트다. 일본에서 피켓팅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피켓팅을 하거나 자민 당사 앞에서 하거나 아니면 후쿠시마 그 원전 앞에서 뭐 방류하지 말라고 할 텐데 다 좋아요. 뭐 야당에서 치더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평양 연안에 IAEA라는 국제기구가 11개 나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판단해서 수입해서 먹고 나서
별 탈이 없을 때 겨우 우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와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이게 우스꽝스럽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쇼하고 왔네라는 소리를 들을 공산이 크다라고 봐요. 전용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요 움직임, 당의 움직임인데 지금요. 뭐 후쿠시마 가가지고 오염수의 안정성 판단하고 방사능이 얼마가 돼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가짜뉴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후쿠시마 가가지고 과학적이라고 증명하면서 여기는 방사능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사능 음식물 먹은 사람들이 병 걸리는 사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원전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방류한다 그러면 세계적인 모든 기구에서 가장 큰 피해는 한국에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본의 가짜뉴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지만 예. 거기 수산물을 기시다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의 오염수 안전성은 직접 내 눈으로도 확인해보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시는데 방사능 수치는 조그마한 기계 하나만 들고 가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어. 그 방사능 수치라도 확인하고 와서 그러면 일본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 그 수치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수치가 이만큼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국민들이 일본의 가짜 뉴스든 정부의 가짜 뉴스든 둘 다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한번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지금 일본 대사관에 방문해서 항의 예. 방문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보고 아마 방위를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에서는 더욱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창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은 일본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국민께 소소하게 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다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도 좀 깔려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느 정도 정부도 계속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진실 공방을 일본이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가짜 뉴스를 기시다 발로 한일 예. 원영면 회장 발로 나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어야죠.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기시다 앞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예. 왜 당신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뭐 독도 문제를 거론을 하느냐 이 가짜뉴스 바로 잡아라라고 일본에게 질타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은 가짜뉴스고 우리는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만 휘둘리지 말자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신성모 의원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관방부장관한테 물었을 때 관방부장관의 답변이 뭐냐면은 기시다가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여러 현안 가운데 하나가 다케시마가 포함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기시다가 다케시마를 이야기했다는 직접 쿼트가 아니라 예. 다운표가 아니라 그 관방장관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이런 현안 중에 예.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라고 그 문제였고 저 방류수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우리는 뭐 현장에서 모르지만 예. 적어도 참석했던 배석했던 정진석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이해시키겠다, 설득하겠다는 소리는 전혀 없었다. 다만 국제적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본인이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느냐, 정진석 의원 말을 믿느냐,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 말을 믿느냐 이 차이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언론 플레이, 뭔가 여론전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존재해요, 지금요. 지금 독도 얘기 두 분께서 하셨는데 2011년이죠. 일본의 이른바 우익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당시의 모습, 좀 오래된 건데요. 영상으로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しかし日本と韓国の主張が食い違っています、だから話し合いをする必要があると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지금 영상으로 본 모습이 여기 정리돼 있는데 당시에 이랬어요. 여기 보면 일본 내 자민당의 약간 우익 성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뭘까요? 우파 이렇게 소개될 수 있죠.
그런 의원들이 왔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김포공항에서 입국 불허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그 입국 불허할 때 그 장면을 다 노출하고 얘기를 잔뜩 하고 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일본으로. 약 9시간 대기 끝에 귀국. 양국 외교 문제 될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 그 당시에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어차피 입국이 어렵다는 거 알고 찾아온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일본 내에 여론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정옥진 변호사. 네네. 지금 상황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걸 또 빗대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설마 일본이 그 야당 의원들 일본 가시는데 후쿠시마 간다고 해가지고 입국까지 불허할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그거 같아요. 근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입국 불허하고 그런 거는 이제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에서 수입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수입을 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예.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꾸어 가지고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문제 삼고 그때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물 수입이 될 거야 이렇게 전제를 갖다 하면서 후쿠시마에 가는 게 그게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인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방위를 갖다가 했을 때 혹시 뭐 이런저런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김의겸 위원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번 실수를 갖다가 했는데 이번 김의겸 의원은 안 가시죠? 예. 예컨대 예. 이제 그 야당에서 혹시 일본 가가지고 뭐 오바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검사를 갖다가 했는데 예. 수치가 엉뚱한 수치를 갖다가 이야기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실수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선 총장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글쎄요. 많은 분들이 현장을 가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국내 여론 위에 뭔가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이렇게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외교 부분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너무나 이제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야당하고 전혀 대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이만큼의 어떤 뭐 오염수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오염수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거기에 후쿠시마 수산물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빗나가는 식으로 대응하고 계속 일본 눈치를 보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해보고 또 현지에 가서 그런 뭐 여론도 보고 또 그 상태에 대해서 대처하려면 뭐 현장 방문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어떤 이 위치에서 예. 국정을 이끌어가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감시와 비판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양국 간에 뭐 이게 독도방 그러니까 일본 우익 국회의원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방문한 거는 좀 계획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외교라는 거는 대통령도 하고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에서 또 이런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서로 풀어가면서 강공이 있고 또 온건한 것도 있는데 예, 예. 또 다른 뭐 대안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야당의 충분한 그런 외교적 활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곤욕스러운 문제를 또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뭐 해법을 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 아까 제목이 있었잖아요. 득인가 독인가. 두 분은 독이라고 하셨고요. 두 분은 득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뭐 확연히 갈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들어온 모습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앞선 모습과 뭔가 연장선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얘기가 그동안 참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탄핵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몇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계속 그 개정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탄핵할 사유가 점점 명분이 늘어나고 굳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 취지마저 능멸했습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짜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능멸한 작태로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입니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탄핵 얘기가 여러 대상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부폭 관련해서 무슨 자료에 대한 뭐 인용한 자료에 대한 어떤 논란 속에 탄핵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참 많이 꺼내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은 탄핵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야가 정치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칼이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로 평생은 아니고 그 국회 4년 동안 4년도 아니죠. 뭐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게 이제 탄핵인데 이걸 너무 한꺼번에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정리하는 거 보니까 진짜 탄핵 얘기가 많았네요. 그다음에 결국은 야당에서 탄핵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안 가결돼서 이제 헌재 그 상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상민 장관이 과연 탄핵이 될까요?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주철현 의원 어떤 분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검사장 출신이에요. 검사장을 5번이나 하셨어요. 마지막에 검사장은 대검 강력부장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무엇이 법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그런 분들까지도 야당에서는 탄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참 그 신뢰하기 어렵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진짜로 탄핵을 발의를 하시든지.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자꾸 이야기만 하는 거는 예. 결국은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아프게 이렇게 딱딱딱 찔러야지. 예. 말도 안 되게 이제 파리 잡는데 소잡칼 쓰는 것처럼 이게 잘 격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 의원님,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파리 잡는데 지금 소잡은 칼을 꺼냈다. 그리고 지금 양치기 소년 아니냐? 왜 자꾸 탄핵 얘기만 하냐? 진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뭐 탄핵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뭐 헌법 위반 소지가 나오거나 탄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졌고 본인은 아무 그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좀 보였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올랐던 것이고 물론 그 내용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통치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뭐 안들을 본인들이 제시하면서 예. 결국에는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점이 한덕수 총리가 그 양국관리법을 거부권을 발표하려고 하면서 예.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면서 국민들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회에서 양국관리법을 통과시켰던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 마냥 그리고 예. 국민을 호도한 것인 마냥 총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에 대한 질타 열미로 아마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은 조금 더 헌법 정신과 그리고 법률을 지키는 것에 조금 더 촉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님은 최고 수위의 비판을 하는 단계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거다.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는 양치기입니까? 지금 자꾸 탄핵 얘기를 합니까? 약간 이런 분석들이셨어요, 지금요. 아, 험악하네요. 진짜 탄핵 얘기 나오면 이게 또 험악해지는데 지금 뭐 국회가 상황이 그런가 봅니다, 지금.